사랑 있는 동성학교입니다. 이번 주는 창조과학 강조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박 3일간 제천에 있는 별새꽃돌 자연 탐정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과학 강조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심을 더욱 알고 느끼고 배우기 위하여 동성학교 과학선생님이신 최성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천연계 탐사반이 특창을 해주셔서 선생님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 12장 7절을 먼저 보시면서 창조과학 정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욥기 12장 7절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자, 이번 한 주간 별새꽃돌 과학관에 다녀와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와 여러 가지 별, 새, 꽃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오늘 성경철처럼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는 과학주간이랑 맞물려 있어서 창조과학주간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비록 우리가 학교에서 한 것들은 별로 없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오늘은 창조과학 정상회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조과학 정상회는 우연인가 계획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연치 않게 저번에 설교에도 등장했지만 또 이번에 설교에도 또 처음에 등장합니다. 네,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저 작은 아이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은찬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요, 은찬이가 태어났을 때 하루 지났을 때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나옵니까? 좀 아닌 것 같죠? 좀. 그죠? 새빨개가지고. 사실 저희 부부는 은찬이를 그냥 무턱대고 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 준비가 뭐냐면은,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준비가 뭐냐면은, 일단 기도로서 영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은찬이에게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최고의 건강을 물려주기 위해서, 먹을 것도 가려서 먹고 건강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찬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태어난 은찬이에 비해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런 버려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나차마차 그냥 버려요. 지금 이렇게 길가에 버렸죠? 나차마차 버리기도 하고 태어난 후 직접 죽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에서 낳는다는 거 그런 뉴스 많이 들어봤죠? 화장실에 낳고 그냥 버려요. 그리고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고요. 그죠? 심지어 지하철에 있는 그 라카, 사물함 그런 데다도 넣어서 버려요. 참 슬픈 일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PC방 화장실에서 갓난 아기가 죽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게임 중독인 엄마가 그냥 죽여버렸대요. 그런 뉴스들을 상당히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왜 버려지는 걸까요? 결론은 이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한테 짐이 되니까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태어난 은찬이가 행복한 아기입니까? 이렇게 버려져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입니까? 네, 은찬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외박에 집에 딱 갔는데 부모님이 이러셔요. 야, 애야, 너 왜 왔어? 나는 애초에 너를 갖기 원치 않았어. 너는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아기야.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없죠? 그죠? 참으로 슬플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생겨났을까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아무도 그 당시에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 두 가지 큰 쟁점이 있는데요.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우리 진화론 글자 보입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 시작. 생명체는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창조론, 시작.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 설계하셨다. 자, 두 가지 큰 쟁점입니다. 많은 진화론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우연을 대표하는 진화론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창조한 창조론, 우연 아니면 계획 두 가지를 오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먼저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계속 선택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진화론을 대표하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창조론을 대표하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자, 오늘 창조과학 정상회는 우리 인간이 또는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주의 미세 조종입니다. 우주의 미세 조종은 아주 미세하게 조종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비행기 계기판처럼, 자, 비행기 계기판이 앞에 나와 있는데 수많은 계기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계기판, 뭐 여러 가지 계기판이 있겠죠. 뭐 고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수평 잡는 것도 있고, 이 계기판 중에 하나라도 그 바늘을 조금 잘못된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그냥 추락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비행기를 넘어서 한번 거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너목에서 배웠죠? 여기 보이는 별 하나가, 점 하나가 뭐라고요? 은하라죠, 은하. 은하에 별이 몇 개가 있다고요? 수천억 개가 있다고 했죠. 우주는 정말 광대한 우주인데, 이렇게 넓은 우주는 비행기랑 비교가 됩니까? 네,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떻습니까? 네, 복잡합니다. 거대하고요. 그런데 이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에 생명체가 여러분 같은 생명체, 작은 박테리아라도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행기처럼 그런 계기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계기판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최고의 적당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종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에 있는 그런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력이고, 둘째는 강한 핵력입니다. 뭐라고요? 네, 중력과 강한 핵력. 자, 중력은 잘 알겠는데 강한 핵력은 좀 잘 모를 겁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계기판 역할을 하는 이런 중력이나 강한 핵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할까요? 네,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비행기의 계기판이 좀이라도 잘못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듯이? 네, 추락하듯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우주의 생명이 존재케 하는 그 계기판은 정말 미세하고 정밀하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2학년들은 다 알죠? 자, 원자가 여기 있으면 원자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죠?
네, 핵이 있죠. 그죠? 핵은 뭐와 뭐로 결합되어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뭐가 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 자꾸 넘어가네. 전자가 돌고 있죠. 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라고 했죠?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강한 핵력. 강한 핵력. 이거는 정말 강하기 때문에 중력보다 10에 40승 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힘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인간이? 원자폭탄을 만들죠? 그죠? 엄청나게 강한 힘이에요. 근데 모든 원자들이 여러 가지 원자가 있는데 모든 원자들은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그 개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2학년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양성자 하나인 거? 전자 하나인 거? 수소. 양성자 2개인 거? 헬륨. 그죠? 이 조합에 따라서 원자가 달라지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강한 핵력,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하는 이 강한 핵력에 단 1%만 달라져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탄소와 산소는 우리가 마시죠? 산소의 양이 적게는 30배에서 수천 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존재하는 탄소와 산소의 양이 수천 배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지구, 우리 지구에 있는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단 1%만 바뀌어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이 강한 핵력이 바뀌면 중력도 같이 변한대요. 그러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대재앙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10에 몇 승입니까? 80승. 0이 몇 개 붙는다는 겁니까? 10 다음에? 네? 80개. 이거 10에 8승의 정밀도. 무슨 수일까요? 자,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우주의 환경이 10에 80승의 정밀도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환경이. 그런 여러 가지 중력이나 강한 핵력,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한 20,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10에 80승 정도의 정밀도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런 우주를 운행하는 이런 물리량이 마치 면도날 알죠?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좀만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죠? 아슬아슬하게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주는 이렇게 정밀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10에 80승. 대단한 숫자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미세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저절로 정밀하게 조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졸았어요. 졸려 하고 졸았어요. 근데 졸려하고 졸고 있는데 비행기가 우연히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계기판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행사가 비행기를 운행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보면서 정밀하게 요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조정해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조정해야지, 정밀하게 운행하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을 믿으시겠습니까? 계획을 믿으시겠습니까?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입니까? 계획입니까?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 오늘 선택했어요, 벌써. 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선택할 기회가 앞으로 2번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단백질 분자의 합성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뭐 뭉쳐져 있는 것들 있죠? 뭉쳐져 있는 것들, 이게 단백질 분자예요. 단백질. 여러분들이 단백질 하니까 뭐 고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단백질도 있지만, 모든 생명체는 사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은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지만, 몸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또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때문에 모든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호르몬이라든가 뭐든 뭐 이런 몸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고기만 생각하는데 단백질을 하면 그죠? 그래서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세포가 있죠? 맨 위에.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는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색체 안에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 유전 정보가 요런 단백질을 만들어라. 저런 단백질을 만들어라. 너는 여기에다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DNA를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아미노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은 빅뱅 전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과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몇 프로일까요? 자, 여기 10의 몇 승? 125분의 1 확률. 이거 몇이라는 거예요, 확률이. 확률이 몇이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말하면 10의 30승만 돼도 0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10의 30승만 돼도. 지금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단백질 분자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자생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75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결합되는 게 그냥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과 순서에 따라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보면 단백질 분자 하나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125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인간의 몸에서는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100쪽의 세포가 있고 100쪽의 세포 셀 수 있어요? 인간의 세포 100쪽에가 있대요. 100쪽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한 개는 단백질 분자가 몇 개가 있냐면 300개에서 500개의 단백질 분자가 있대요. 세포 하나당. 그러면 확률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는 것이에요. 정말 더 작아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일어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여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확 슉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비행기 부품이 막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슉 올라가서 비행기 부품이 같이 다 올라갔는데 회오리 바람이 멈추니까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부품이 조립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땅 나타나는. 믿으십니까? 자, 그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우연일까 계획일까요? 이런 확률이 0인 확률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백질이 생길 수가 없는데 저절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죠? 지금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작은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반대로 생각하면은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전혀 없는데 제로인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였어요.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였었는데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됐어 지금.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군가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입니까? 우연입니까? 계획입니까? 우연히 세포가 단백질이 합성했을까요? 계획일까요? 자, 우연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은 아직도 우연입니다. 자, 계획 손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이 얼마의 정밀도입니까? 10의 80승의 정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의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환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 탓으로 돌리기에는 힘들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어진 계기판을 보고서 도무지 그것을 우연으로 볼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맞춰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계기판이 하나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분자가 합성될 확률은 10의 몇 승분의 1? 12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일어날 가능성 제로입니다. 사실 과학계 안에서도 이제 생명이 우연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사실 인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 문제의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법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생명체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지기 힘들다면,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기 힘들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힘들다면 누군가 계획에 의해서 창조를 했다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에일리언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에일리언을 없애기 위해 뭘 탑니까? 이런 이런 로봇을 안에 타죠. 그죠? 이 로봇을 타고서 무찔렀는데,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SCV 같은 그런, 타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이렇게. 자, 요런 로봇을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타는 거죠? 사람이 타 있죠? 사람이 타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산업용으로 쓰려고 만들었대요. 원래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스바시 중공업인가? 아이폰 갖고 안에서 조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하죠? 안에서 사람이 타고서 직접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런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죠. 신기하죠? 와, 이런 거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좋아하죠?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멋지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었죠? 정말 멋진 이 복잡한 로봇을, 이 로봇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미세하게 정밀하게 작동하는 이런 로봇이 작동하고 정밀하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정말 또 만들기 쉬울까요? 이 어려운 기계가 있다면 이 로봇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는 우주가 있고 거기 생명체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있다면 이 생명체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런 우연일까 계획일까 잘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주와 이 생명을 정말 정밀하고 미세하고 능력 있게 만드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동성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또 내일 안식일 주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사랑을 느끼셨나요? 그럼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